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2010학년도 11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방송입니다. 잠시 후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안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의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방송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계속해서 여기는 제24회 전국 쇼트트랙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 목동 아이스링크입니다. 김 위원님, 방금 끝난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전은 아주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예, 거의 동시에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동시에 여러 선수들이 결승선에 들어오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수들의 기록을 측정하고 순위를 정하게 되나요? 예, 이럴 땐 스케이트의 앞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슴이나 머리, 무릎이 아닌 스케이트의 날이라니 참 흥미롭군요. 예, 보통 육상 선수들은 팔을 뒤로 뻗고 가슴을 쭉 내밀며 결승선을 통과하죠. 이는 가슴을 기준으로 결승선 통과 기록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은 발을 높이 차올리며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스케이트의 앞쪽 날이 기록 측정의 기준이 되고 당시 규정으로는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쇼트트랙도 스피드 스케이팅과 마찬가지로 스케이트의 앞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트트랙은 선수들 간의 신체 접촉이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스케이트 날을 높이 들 경우 자칫 선수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실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스케이트를 빙판에 붙인 상태에서 그 앞날의 통과 시간을 기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번) 이번에는 아빠와 딸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게 무슨 냄새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네, 아빠. 엄마가 고등어 조림하고 계세요. 조금 있다가 진지 잡수시래요. 그렇구나.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가을 고등어는 정말 별미지. 아빠, 그런데요. 저는 고등어하고 삼치하고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 그럼 우리 딸한테 사진을 좀 보여줘야겠구나. 이리 오렴.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보자꾸나. 어디 보자. 고등어가 여기 있구나. 삼치는 여기 있고. 아, 제가 보기엔 고등어의 눈이 삼치보단 좀 큰 것 같은데요? 그렇지. 몸 옆면에 있는 무늬도 좀 진한 편이고. 자, 이왕 책을 폈으니 고등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네, 아빠. 여기 사진을 보니까 배 쪽과 등 쪽은 고깃살이 옅은 색인데 옆구리 쪽은 짙은 색이네요. 그렇구나. 어디 설명이 나와 있을 텐데. 여기 있구나. 색이 옅은 쪽은 백색 끈을 포함한 부분이고 짙은 쪽은 적색 끈을 포함한 부분이라는구나. 백색 끈, 적색 끈요? 그래. 아빠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 백색 끈은 산소의 양이 적고 혈관이 잘 발달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백색 끈은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낼 수 있지만
연속적으로 운동하면 쉽게 피로해진다. 반면 적색근은 산소의 양이 많고 혈관이 잘 발달한 부분으로 장시간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경우에 큰 힘을 발휘하게 한다. 아, 그렇군요. 백색근은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낼 때 사용하는 근육이고 적색근은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근육이네요. 삼 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착한 세모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생후 10개월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그럼 실험의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아기들에게 비디오 화면을 보여줍니다. 비디오 화면 속에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려고 하지만 동그란 몸 때문에 자꾸만 굴러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세모가 나타납니다. 세모는 자꾸만 굴러 떨어지는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주고 동그라미는 무사히 산 꼭대기에 올라서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동그라미 하나가 굴러 떨어지기를 반복하면서도 산 오르기를 시도합니다. 가까스로 동그라미가 산 정상에 오르려는 찰나 갑자기 네모가 나타나서 동그라미를 밀어뜨립니다. 동그라미는 결국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이제 비디오를 끄고 아기가 앉아있는 책상 위에 세모와 네모 모형을 올려놓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자, 과연 아기는 어떤 모형을 잡을까요? 실험에 참여한 모든 아기들은 세모를 잡았습니다. 세모나 네모의 색깔을 바꾸어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해도 아기들이 선택한 것은 동그라미를 도와준 세모 모형이었습니다. 사 번과 5번. 이번에는 학생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자가용을 이용하여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것은 학교에서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등교하는 것은 학교에서 금지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필요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아침 등교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교문 앞 도로는 좁은데 학생들을 내려주기 위해 교문 앞에 정차하는 자가용과 학교로 들어오려는 차가 뒤섞여 학생들의 보행을 방해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차량들을 피하려다 보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당연히 높죠.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률이 작년에 비해 15%나 증가했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물론 저도 우리 학교 앞 도로가 등교 시간에 복잡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용을 이용하여 등교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족한 잠도 잘 수 있고 아침밥도 먹을 수 있어서 좋던데요. 그러다 보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침에 조금 일찍 출발하여 걸어서 등교하는 것이 더 좋죠. 저는 자가용으로 등교하는 것은 다른 학생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일 일은 아니죠. 우리 반 친구는 집이 멀어 학교까지 오는 버스 노선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약 80%가 도보로 20분 이내의 거리에 거주한다는 학교 신문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멀거나 버스 노선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은 소수일 겁니다. 비록 소수의 학생이라도 꼭 자가용을 타고 등교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가용을 타고 등교하는 문제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지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